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오늘은 노동의 미래 2편입니다. 1편 플레이 투 언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상상경제의 시대라는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어요. 우리 경제 게임 방식이 점차 상상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뭐 상상경제라고 표현해도 되고 가상경제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 노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요즘에 뭐 코인이라든지 그런 것들 가치 상승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어요. 만질 수도 없고 새롭게 만들어진 기술적 가상의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자, 그리고 제2의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NFT,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이 되면서 계속해서 돈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인과 NFT,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게임을 하면은 당신 돈 벌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게임 업계 역시도 요즘에 난리죠. 자, 그리고 플레이어뿐만이 아니라 이 게임 공간 안에 땅을 사두거나 아이템을 사두게 되면 그게 자산이 되어가지고 또 투자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뭐 디센트럴랜드라든지 더 샌드박스 같은 곳은 뭐 공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동산부터 심지어 이름까지 사고 팔아가지고 차익을 남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사용이 되는 화폐, 코인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요즘 엄청나죠.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선언을 하고 메타로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 관련된 이런 메타버스, 그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의 코인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센트럴랜드 한번 보세요.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지금 2만%가 넘어갔어요. 이게 무슨 수익률이에요, 이게.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8,000%인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 800원으로 더 비싸긴 합니다. 계속 들쭉날쭉 하고 있기는 해요. 야, 굉장히 여기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짭짤하게 돈 번 분들이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공간, 메타버스 공간 아니면은 게임 속 공간,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또 가상의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거래가 가능한데,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땅 하나가 지금 29억 원에 거래가 됐고, 엑시 인피니티의 땅 하나도 30억 원에 거래가 되더라. 가짜 땅값 오르는 거 보세요. 자, 그리고 이런 NFT 가격이 이렇게까지 비싸지니까 일반인들이 쉽사리 못 사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없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쪼개서 나눠서 사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NFT 자산을 쪼개기 판매하는 곳이에요. 프랙셔널이라는 곳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디지털 자산 자체가 하나의 진짜로 자산의 역할을 하면 담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NFT를 담보로 맡겨두고 이제 코인으로 돈을 빌려갈 수 있는, 대출을 해주는 NFTFi. 여기서 FI라는 것은 파이낸셜, 금융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NFT 금융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쉬운 말로 하면 디지털 전당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 가상 경제가 요즘 완전히 부흥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심리는 이런 거죠. 헛개비면 뭐 어때? 돈만 불려다오. 뭐 여기저기서 다 여기에 투자하면 돈이 된다. 우리한테 투자하면 앞으로 가치가 이만큼 뛸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라. 다 투자하라고 난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이런 것에 못 따라가면 내가 뒤처지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까지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헛개비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제가 지난 주말에 TV 돌려보다가 코미디 빅리그의 사망 토론이란 프로그램에서 이런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1억을 받는 대신 명동 한복판에서 발버벗고 뛰어야 한다면 뛴다, 안 뛴다? 자, 여러분들은 뛰실 거세요, 안 뛰실 거세요? 1억 원인데. 자,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처음에 무슨 소리야, 1억 준다고 누가 빨가벗고 뛰어라고 보통 많이 처음에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리에 한두 명씩 명도에 뛰는 사람들이 목격이 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1억을 받았다고 인증글이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게 생기다가 이제 내 주변 사람 역시도 실제로 뛰어가지고 1억을 받아왔다. 자, 그러면은 인간이 품위를 지켜야지 왜 그런 걸 해?
라고 고고하게 있던 내 자신이 안 흔들릴까요? 아, 나도 뛸까? 아, 다 뛰는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흔들릴 수 있잖아요. 요즘 상황이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무슨 가짜 돈에 투자를 해, 무슨 가짜 아이템이 그런 돈을 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걸 이용해서 진짜로 돈을 버는 걸 보면은 가짜면 어때? 가치가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겠지라고 하면서 막 생활을 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하면서 막 이유를 만들어내겠죠. 자, 이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런 일들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에요. 제가 허구의 진심인 인류라고 해가지고 컨텐츠를 찍어 올린 적이 있는데 요즘 발생하고 있는 이런 가상 경제 트렌드들을 보게 되면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인간이란 종족은 진짜 신기하구나. 허구에 이렇게까지 진심일 수가 있나? 상상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지금 현상 잘 생각해 보자면은 이미 실물 그 자산 시장에서도 있던 일이에요. 집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살 공간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개발이 돼가지고 앞으로 얼마로 가격이 뛸 것이다. 이런 가치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 차이가 나고, 자, 백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에코백이나 샤넬백이나 물건 넣어 다니는 건 같은데 이제 가상의 가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싸지는 거잖아요. G드래곤이 나이키와 협업했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신발인데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로 이제 달라지는 것이고, 이제 연예인들이 뭐 예술계에 진출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림이 몇 천만 원에 팔리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실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큰 돈이 오고 가는 거야? 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미 있었습니다. 실물에도 사용성 측면이 아니라 허구의 가치가 달라붙어서 엄청나게 거품이 끼는 것은 우리가 예전부터 목격했던 일이라는 거죠. 이거를 설명하는 유명한 이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배블런 효과. 자, 소스타인 배블런이 유한 계급론에 설명한 내용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수요가 이렇게 떨어지기에 마련인데, 럭셔리 굿즈, 일부 부유층을 위한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싸면 비쌀수록 이제 수요가 늘어나더라. 그래서 옛날에 부족장들 같은 경우에도 쓸데없는 그런 것들 막 치장해가지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그런 것들이 현대 경제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층들은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데에 돈을 사용을 하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억지로 사게 된다라는 거, 무리해가지고. 그래서 카푸어 현상이라든지 월급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명품 백을 산다든지 이런 일들이 펼쳐졌던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현상을 또 설명하는 책이 소비의 사회, 장 보드리아가 쓴 책인데, 현대인들은 그 물건의 실용성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치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의 기호를 구매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상징을 구매한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롤렉스를 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게 상징하는 게 나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야. 난 시계한테 이 정도 돈을 쓸 수 있어. 이런 가치를 구매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브랜딩이라는 것이 20세기에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나는 그러면 이제 헛개비 경제에 놀아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계도 안 차죠. 원래 다이소 시계 5,000원짜리 차다가 그거 배터리 떨어지면서 그냥 안 차요. 왜냐면 핸드폰에도 시계가 있거든요. 시간은 그걸로도 충분히 보는데 왜 비싼 시계를 차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갔던 건데,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거품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이 적응하기 제일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고, 제일 적응을 잘할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굿즈 같은 거, 한정판 같은 거 사고 팔고 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즘 현상이 가장 최적화된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배블런 효과라든지 뭐 기호 소비라든지 어려운 말을 했지만 쉽게 표현하는 게 있더라고요. 권순우 기자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딱 맞더라고요. 현실이건 가상이건 인간이 가오 잡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오 잡고 싶어 한다. 자,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정보와 지식 같은 것들이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막 퍼지면서 사람들이 거품을 막 사라지게 하고 현상을 똑바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헛개비를 보는 현상들, 허구를 보는 현상들, 집착하는 일들이 더 커지고 있죠. 이런 게 이제 디지털 가상 자산까지 넘어온 거예요. 자, 코카콜라에서 NFT 아이템을 디센트럴랜드를 위해서 저렇게 경매를 했는데 저게 7억 원에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디센트럴랜드 안에 둘 수 있는 냉장고, 자 그림, 그리고 아바타한테 입힐 수 있는 이 패딩. 야, 나 이거 코카콜라 한정판 패딩 이거 내 거야. 이 가오를 잡는다는 거죠. 가장 쓸데없는 곳에 돈을 써서 재력을 뽐내는 게 이들에게는 뿌듯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배블런 효과라든지 기호 소비가 가상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크립토펑크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정판으로 몇 개 없다고 해요. 이상한 그림은. 그래서 희귀할수록 비싸게 팔려서 51억 원에 팔린다. 그럼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가오 잡을 수가 있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내 프로필에 내가 가지고 있는 NFT를 띄워둘 수 있게 연동을 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나의 크립토펑크를 이렇게 띄워두면은 봐, 나 이거 내가 산 거야. 이런 식으로 플렉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엔 단순히 비싼 차를 타가지고 나의 부를 과시했다면은 더 심한 사치를 부려야지만 진짜 이제 부자로 추앙을 받는다는 거죠. 야, 봐. 너 카푸어지? 난 이런 데도 돈 써.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디지털 가오 잡기, 아니면 좀 순화시켜서 이야기하자면 디지털 허세라고 볼 수 있겠죠. 가오라는 것이 일본말이라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적합한 단어이기 때문에 가오라는 말을 썼고요. 자,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 허세를 자꾸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너드들의 허세라는 거죠. 너드.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좀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그런 부류들이 있잖아요. 너드들의 허세인데, 지금 너드 부류들이 뭐 실리콘밸리부터 해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있고, 그들이 문화의 주류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행동들, 그런 경제의 게임 규칙들을 따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결국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자크 라캉이 했던 것처럼 인간은 결국에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의 욕망, 아버지의 욕망,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표의 미끄러짐이라고 하는 헛개비들, 저 사람이 저걸 추구한다고 저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계속해서 뭔가를 헛개비를 추구하고 있는 상징계에 살아간다는 게 우리 자크 라캉님의 이야기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주류 세력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지금의 주류는 누구다? 개발자, 너드, 뭐 이런 분들이신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현상들도 이해하기 쉽죠. 코인이 제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해서 원하게 된 존재. 뭐 물론 이거를 사는 사람들은 중앙 제어 방식이 싫다, 그리고 환전 수수료가 적어가지고 미래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솔직해집시다. 가격 오르니까 산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오르네 하니까 사는 거지, 거기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까지 신경 쓰신다고요? 내가 투자를 해놓고 보면 가치를 더 만들려고 하시겠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헛개비 불로소득이 이 코인과 NFT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좀 삐뚤어지게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개발자들, 일부의 너드들이 세상을 바꿀 뿅뿅뿅이 등장했다면서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코인, NFT, 아니면 메타버스,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게 세상을 바꿀 거니까 참여하라고 유도를 해요. 왜 유도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 디지털 세계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헛개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자산 시장은 아예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도하게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먹히게 되면은 참여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진짜로 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바보야? 그걸 왜 사? 가 아니라 그만큼 바보들이 늘어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가치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원래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된 경제의 원리가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이상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치 유지와 향상을 위해서 더욱 큰 비전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더욱더 많은 참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Decentralized Financial, 그래서 DeFi 뱅킹이라든지 스테이킹, NFT 기반의 게임, 뭐 NFT, SNS 프로필, 이런 게 된다는 걸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가치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만질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더욱더 참여자들이 몰려들게 되면은 이 헛개비 가치가 진짜로 거대해지고 거품이 경화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이미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추구하면 정말로 미래에는 세상 자체가 헛개비 세상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밥을 먹어야 되고 살아갈 장소가 필요한 것도 맞는데, 아니 근데 또 가상세계에서 헛개비 추구해가지고 돈 벌면은 내가 실제 세계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맞으니, 참 가상세계와 현실이 연결이 되면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게 웃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시고 저를 비난하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자면은 요즘에 이런 가상 경제 속에서의 작전 세력이 요즘은 혁신가로서 추앙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경계가 너무 모호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NFT 자산의 가격을 띄우는 방식은, 내가 그걸 뭔가 NFT 자산을 발행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걸 사주고 해가지고 폭탄 돌리기를 하면은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다는 거. 제가 실제로 그걸 목격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 황당한 적이 있었는데, 야, 그래서 이거 혁신가와 작전 세력이 참 경계가 모호해지는 게 이런 상상경제, 디지털 가상경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가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이냐? 커질 것이라고 저도 봐요. 왜냐면은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돈이 된다라는 사실, 계속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고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자들이 만들어 주면 줄수록 그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꽤나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도대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고, 또 이것도 이상한 게 아닌 게, 우리가 사용하는 돈 자체도 금본위 제도가 사라지면서 미국에서 돈 그냥 찍어내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자면 가상경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 아니면 개발자들이 하는 이런 행태들은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똥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 그러니까 참여해. 그럼 돈 벌어. 그럼 사람들이 진짜 참여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게 요즘 세상인 것 같은데, 똥은 그래도 실체라도 있고 비료로라도 쓸 수가 있지. 아니, 이 이더락이라고 하는 NFT 보세요. 돌멩이 100개 한정으로 나와서 요즘은 하나에 30억에 팔린다고. 이건 똥보다도 심한 거품인 거잖아요. 야, 이걸 어디까지 따라가야 할까? 자, 저는 참고로 불교 사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종교로서 보는 게 아니라 철학 사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불교의 가르침이 허상을 깨달아라. 그래야지만 네가 행복, 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허상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덜 하고 있지만. 근데 이 불교의 가치가 요즘 세상의 현상과는 너무나 대치가 됩니다. 요즘 세상은 허상을 본격적으로 추구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인류가 허상을 인식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더욱더 본격적으로 허상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물도 아닌 것에 가치를 부여할 정도로.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은 뭘까요? 지혜라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맞나요? 요즘에 지혜에 관한 이야기 자체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불교 교리처럼 막 허상에 집착하지 않고 벗어나는 게 지혜로운 걸까? 아니면 이 세상이 달라진 게임의 룰을 이해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경제 독립, 심지어 노동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너무나 궁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전에 읽었던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미디어 철학자 중에 빌렘 플루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얘기가 생각나서 그 책을 다시 읽어보니 현상이 좀 잘 정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자연 공간 같은 경우에는 3차원 입체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4차원이라는 얘기는 좀 맞지는 않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공간이라면은 인간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상징화하면서 단축시켜 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상징화를 했냐면은 옛날에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처럼 옛날에는 3차원 조각으로 상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동굴벽화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상징화를 했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선과 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2차원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메르인부터 해가지고 문자가 반영이 되면서 이제 1차원적으로 문자로 세상을 상징화하게 됩니다. 자, 문자라는 것은 선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발달하고 계몽주의가 발달하고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숫자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아예 0과 1로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변했다? 0차원으로 축소된 거예요. 비트의 차원으로.
비트는 픽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이에요. 그래서 0차원입니다. 선도 아니라서 0차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상징화하는 것들이 점차 단순해져 왔는데 이 비트까지 0차원까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은 이 점들을 조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실제로 건설할 수가 있어요. 디지털 가상으로. 그래서 그림부터 시작해서 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런 3차원 공간까지도 구성을 해낼 수가 있고요. 실제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해지겠죠. 그래서 빌렌 플러서 같은 경우에는 현실과 가상의 차이가 뭐냐? 결국에는 해상도 차이다라는 과감한 발언을 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게임부터 해서 요즘 메타버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0차원, 점을 이용해서 막 현실처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끝내지를 않은 거예요. 세상만 유사하게 흉내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아예 돈까지도 가상으로 만들어내 버린 것이죠. 자, 돈이 가상으로 만들어지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이더락가 같은 것에 가치도 가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공간 안에 내가 비트로 만들어낸 것들에 가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드들의 상상력으로 가상의 가치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뭉쳐지며 경제가 시스템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Decentralized Finance, 이 DeFi라는 거예요. 경제도 가상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코인이라든지 NFT 그런 걸 예치해두고 담보로 쓴다든지 환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누가 돈을 빌려갔을 때 그 수수료로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돈을 더 불리게 해준다든지. 자, 가상 세계를 만들고 돈을 만들고 가치도 가상으로 만들어서 경제도 돌리는 세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부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부는 나의 상상을 비트로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부라는 것은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불려내는 것이죠. 가상의 가치를 만들어서 사람들 참여하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부는 누가 개발한다? 개발자들이 부 역시도 개발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부를 번다기보단 부를 개발한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고요. 이 개발자가 이제 디지털 세상이 커지게 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 됐잖아요. 실리콘밸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판교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주류 세력이 되면서 이들의 문화와 가치관이 주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의 생성 게임 역시도 이들 위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경제 게임의 주역들은 누구냐? 주역들. 일단 개발자들 맞고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을 참여해서 플레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새로운 경제의 주역들이 될 수 있겠고 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제 가치에 대해서 참여하고 돈을 불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새로운 경제 게임의 주역들로서 지금 계속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경제도 있는데 크리에이터는 개발자로 이제 넓게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굿즈 같은 것들, 한정판에 열광하는 매니아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와 투자자 부류로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변화가 사실 달갑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싫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걸 왜 싫어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 이유예요. 제가 이 게임의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문과 출신이고 개발 능력도 없고 게임도 심지어 안 하고 이런 가상의 헛개비 경제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에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먹물들의 시대가 제대로 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임의 규칙이 달라지는 걸 생각해 본 다음에 앞으로 노동의 가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이 짤이 참 저는 재밌습니다. 이 밈이. 옛날에 백만장자는 실제 물건과 실물을 소유해가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다면은 21세기 백만장자는 저렇게 가상 공간을 방구석에서 배회하면서 같이 부를 불려내고 부를 개발하면서 이제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 짤이 너무나 상징적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수용자가 있을 것이고 거부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좋은 점은 뭐냐면은 우리 과거에 전쟁 이후에 경제 성장기에 기회를 못 잡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신대륙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어찌 보자면 공평할 수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 근데 반대로 크리에이터도
플레이어도 되기 힘든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소외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인터넷 뱅킹도 어려워하시고 스마트폰 사용도 어려워하시는데 저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면은 그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들의 갈등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대 갈등을 더욱더 유발할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상상의 경제의 시대, 노동의 미래 두 번째로 다뤄봤고요. 자, 정말로 이런 상상 경제가 우리 인류의 미래일까요? 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닷컴 버블 그게 붕괴됐던 것처럼.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붕괴가 오더라도 곧 다시 재건되지 않을까. 더욱더 안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흐름을 과연 우리가 거스를 수 있을까? 라는 점이 참 제가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런 상상 경제에 얼마나 적응하고 얼마나 참여해야 하는가가 제일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게이머라는 잡지에서 메타버스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들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혹시 미친 게 아닐 거라는 것을 자문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헛개비 경제, 상상 경제를 보면서 세상이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의문점들을 한 10년 동안 달고 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런 마지막 이야기, 이런 현상들을 다 묶어가지고 도대체 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솔직히 자신 없어요. 왜냐면 너무 방대하거든요. 경제 영역, 인간의 심리,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그러한 생각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다룰 자신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생각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댓글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취합을 해가지고 한번 정리는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상경제, 이런 흐름에 대해서,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